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채소가 사실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식생활과 식품 독성을 연구해온 김민수 박사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가지, 토란, 고사리, 쑥갓이 오히려 혈관을 막고 몸을 서서히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수백 건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채소라고 해서 다 똑같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채소는 생으로 먹으면 독성 물질이 그대로 흡수되고 어떤 채소는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채소를 어떻게 먹느냐가 생명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특히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년 가을 제가 관리하던 조명이 72세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생채소 샐러드를 끼니마다 챙겨 드시던 분이었죠. 주변에서도 정말 건강하게 사신다고 칭찬이 자자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고 배가 더부룩하고 골밀도 검사해서 골감소증이 나왔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그렇게 열심히 건강 관리를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건강을 위해 먹던 채소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니 조 어르신께서 생가지와 양배추를 매일 샐러드로 드시고 계셨어요. 익히지 않은 가지의 독성 성분 솔라닌이 문제였습니다. 이 물질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영양이 유지된다고 믿으셨던 그 습관이 오히려 혈관과 신경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조 어르신께 제가 식습관을 바꿔드렸습니다. 생채소 대신 익힌 채소를 가지는 반드시 볶거나 찌도록, 그리고 하루 채소 섭취량을 손바닥 두세 개 분량으로 조절하도록 안내해드렸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부 팽만이 사라지고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손발 저림도 거의 없어졌고요.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혈관을 위협하는 채소 섭취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를 생으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감자 싹에서도 발견되는 물질인데요. 생으로 먹으면 이 독성이 체내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솔라닌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신경 전달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줘서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만난 박순자 67세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다이어트를 위해 생가지를 샐러드에 넣어 드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응급센터에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료진들이 최근 식단을 물었을 때 생가지 섭취가 원인일 수 있다는 소견을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지는 반드시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5분 이상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볶거나 찌면 솔라닌이 대부분 파괴되거든요. 전자레인지보다는 직접 가열하는 조리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중불에서 볶거나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가지를 샐러드에 넣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꼭 익혀서 드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토란입니다. 명절 때 토란탕 많이 끓이시죠? 그런데 토란을 손질할 때 맨손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토란의 껍질에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피부에 닿으면 심한 자극을 주고 체내로 들어가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옥살산 칼슘은 끓는 물에서 7분 이상 가열해야 완전히 분해된다고 해요. 그냥 한번 데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영숙 70세님은 명절 준비하시다가 맨손으로 토란을 다듬으셨어요. 그런데 손질하고 나서 몇 시간 뒤부터 손이 부어올라서 제 센터로 오셨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있고 가려움증도 심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 이후로 토란 손질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토란을 손질하실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이나 비닐장갑을 끼고 하세요. 그리고 끓는 물에 2회 이상 삶은 뒤 조리해야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삶은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해요. 독성 성분이 그 물에 다 녹아 있거든요. 두 번째 삶을 때는 깨끗한 물로 다시 끓이시고 그 물로 국물을 만드셔야 안전합니다. 명절 때 토란탕 끓이실 때 혹시 장갑 없이 하신 적 있나요? 있으시다면 다음부턴 꼭 장갑 끼고 하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고사리입니다. 봄에 산에 가시면 고사리 많이 꺾어 오시죠? 그런데 고사리에는 푸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일본 후쿠시마대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사리를 자주 먹는 지역의 방광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1.5배 높다고 합니다. 물론 제대로 처리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생으로 먹거나 대충 데쳐서 먹으면 정말 위험해요. 최민호 65 새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등산을 즐기시는 분인데 산에서 고사리를 꺾어서 집에 오자마자 간단하게 데쳐서 드셨어요. 신선할 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심한 복통과 어지럼증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고사리는 반드시 끓는 물에 15분 이상 삶은 후에 하루 동안 찬물에 담가 두셔야 합니다. 그냥 한번 데치는 걸로는 독성이 빠지지 않아요. 물은 3시간에서 4시간마다 갈아주셔야 독성이 완전히 빠집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이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해요. 시판되는 말린 고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충분히 불리고 여러 번 헹궈서 드세요. 혹시 고사리 데칠 때 시간 얼마나 두시나요? 5분 정도만 데치신다면 오늘부터 15분 이상으로 늘리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쑥갓입니다. 쑥갓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삼겹살 먹을 때 쑥갓 싸먹는 거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쑥갓에는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아질산염이 고기의 단백질과 만나면 나이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아질산염은 열에 약해서 70도 이상에서 대부분 분해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쑥갓을 생으로 먹지 말고 살짝이라도 데쳐서 먹으면 훨씬 안전하다는 얘기죠. 정수진 69세님은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주 2회 이상 삼겹살을 드셨는데 항상 생쑥갓에 싸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기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다른 건강 문제는 없었는데 이 수치만 계속 높았죠. 제가 식습관을 체크해보니 쑥갓과 고기의 조합이 문제였던 겁니다. 쑥갓을 먹는 방법을 바꾸신 후 몇 달 뒤 재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쑥갓 드실 때는 샤브샤브처럼 살짝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10초만 담갔다 빼도 충분합니다.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맛도 부드러워져요. 고기와 생쑥갓의 조합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삼겹살 드실 때 쑥갓 싸먹는 습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데쳐서 드세요. 마지막 5번째는 채소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칼슘과 철분을 함께 배출시켜버립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은 손바닥 2-3개 분량 정도라고 해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앞서 말씀드린 조명희 72, 새님도 이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건강을 위해 채소 위주 식단을 고집하셨는데 오히려 골감소증이 진행됐던 겁니다. 채소만 많이 드시고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육량도 줄어들고 뼈도 약해진 거예요. 하루 총 채소 섭취량을 손바닥 2-3개 분량으로 제한하시고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생채소는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익힌 채소가 부담이 적습니다. 혹시 채소는 많을수록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양을 조절하세요. 이제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으면 안전한지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채소를 다양하게 먹는 겁니다. 한 가지 채소만 계속 먹으면 특정 성분이 몸에 과다 축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와 양배추만 장기간 드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채소들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적당량 먹으면 문제 없지만 매일 같은 걸 드시면 위험해요. 그래서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채소를 골고루 섞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금치와 당근, 내일은 파프리카와 양배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가며 드세요. 색깔이 다르면 영양 성분도 다르거든요. 초록색 채소는 엽록소와 비타민 K가 풍부하고 빨간색 채소는 리코펜과 안토시아닌이 많아요. 노란색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흰색 채소는 알리신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월요일엔 초록색 위주, 화요일엔 빨간색 위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식탁엔 어떤 색 채소가 가장 많으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부족한 색깔을 채워보세요. 두 번째 실천법은 생채소와 익힌 채소의 균형입니다. 모든 채소를 생으로 먹거나 모든 채소를 익혀 먹는 건 좋지 않아요. 당근과 토마토는 익혀야 영양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토마토의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체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져요. 반면에 파프리카나 양상추는 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이게 열에 약하거든요. 오이나 깨씹도 생으로 드시는 게 영양소 손실이 적어요. 그래서 하루 채소 섭취량 중에 생으로 먹는 것과 익혀 먹는 것의 비율을 반반 정도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점심에 샐러드를 드셨다면 저녁에는 나물이나 볶음 채소를 드시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세요. 국이나 찌개에 들어가는 채소도 익힌 채소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소화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메뉴엔 어떤 방식으로 채소를 드실 건가요? 생과 익힘의 균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면서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어요.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해서 부풀어나는 성질이 있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장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배변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 식사 중에 과도하게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식사 중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식전 30분에 물 1컵을 마시는 겁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아침 기상 직후에도 물 1컵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기상 후 물 1컵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에는 국물로 수분을 보충하시고 식후에는 30분 정도 지나서 물을 마시세요. 여러분은 하루 물 섭취량을 지키고 계신가요? 모자라신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늘려보세요. 네 번째 실천법은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먹는 겁니다. 채소만 먹는 식단은 절대 좋지 않아요.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 손실과 면역 저하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채소를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 식품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소고기 같은 것들이요. 하루의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60kg이시면 하루 60g에서 72g 정도요.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g 들어있고 두부 반 모에 약 10g, 생선 한 토막에 약 2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걸 계산해서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 드시면 돼요. 지방도 적당히 섭취하셔야 해요.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 볶을 때 올리브유 한 스푼 넉넉히 넣으시고 샐러드 드실 때 견과류 한 줌 얹어서 드세요. 혹시 채소만 드시고 단백질을 줄이신 적 있나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세요.
마지막 5번째 실천법은 샐러드 위생 관리입니다. 요즘 수입 채소도 많고 편의점에서 파는 샐러드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채소들에는 농약이나 보존제가 잔류할 수 있어요. 유기농 채소라고 해도 세균이나 기생충 위험은 있습니다. 밭에서 자란 채소니까 흙이나 벌레가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헹구세요. 한번 씻는 걸로는 부족해요. IP 채소는 한 입 한 입 떼어서 씻으셔야 하고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같은 건 송이송이 떼어서 씻으세요.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이킹소다 물에 5분 정도 담가두면 농약 제거에 도움이 돼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담갔다가 다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세요. 식초를 넣는 분들도 계신데 식초는 냄새가 남을 수 있으니 베이킹소다가 더 좋아요. 편의점 샐러드는 편하긴 하지만 가급적 직접 만드신 게 안전합니다. 언제 포장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집에서 직접 씻어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샐러드 채소 어떻게 씻어 드시나요? 대충 씻으셨다면 오늘부터 제대로 씻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채소는 몸에 좋다는 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좋다고 믿으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만 보셔도 알 수 있으시죠? 생가지, 생고사리, 생쑥갓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토란 손질할 때 맨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5가지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런 습관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독성 물질이 조금씩 쌓이고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결국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뇌졸중은 한번 오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이 평생 갈 수 있어요.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올바르게 조리하고 균형 있게 섭취하면 정말 달라집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피가 맑아지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뇌 기능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고 숙면도 취할 수 있어요. 제가 관리해드린 분들 중에 식습관만 바꿨는데 혈압약을 줄인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지, 고사리, 쑥갓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둘째, 토란 손질할 때는 장갑을 끼세요. 셋째, 하루 채소 섭취량은 손바닥 2-3개의 분량으로만 드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평생 혈관이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가지 오늘 저녁엔 꼭 익혀서 드세요. 샐러드 만드실 때 쑥갓 넣으신다면 끓는 물에 10초만 데쳐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혈압을 낮추는 저녁 식사 습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혈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녁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 혈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 놀라운 사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이나 궁금증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